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1월 16일이죠. 2026년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TSMC가 정말 큰 이슈였죠. 뭐 워낙 좋은 실적을 내 가지고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오늘도 뭐 강세 보이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오늘 1시 지금 한 50분 됐는데 2시 한 반에는 좀 나가야 돼 가지고 강연회가 하나 있어 가지고 마무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미국 마감 시장 현대차 그룹이 요새 인재 영입을 정말 많이 합니다. 밀란 코박이라는 분이 정말 권위자인데 이분을 영입을 했고요. 현대차, 대한항공, HK이노엔, 코미코, 현대건설기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원전, 요즘에 원전 뜨겁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를 한화에서 143조 불렀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가장 높게 지금 부른 것 같고, CES 이야기 좀 일부랑, 그다음에 KB증권의 이제 김일영 연구원님이 AI를 못 쓰면 안 되는데 도메인 지식을 쌓을 기회를 주지 않는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 AI, 요걸 좀 말씀해 주셨고, 외국인 RIA 계좌 도입, K 주식시장 국면 전환, 요것도 좋은 내용이었고, 석유화학 얘기가 요즘에 많아요. 석유화학, 여기도 석유화학, 여기도 석유화학. 예. 요새 공통적으로 이렇게 석유화학 얘기가 괜찮게 나온다는 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TSMC 실적 발표에서 느껴지는 향기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탈락했죠 어제. 예, 그래서 주가 좀 빠졌지만, 뭐 AI가 물론 됐으면 좋았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뭐 주가를 뭐 괴멸적으로 파괴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물론 뭐 안 된 거 자체는 좀, 이게 뭐 중국 그걸 좀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뭐 물론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예, 이것 때문에 결국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인터넷 쇼핑하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내년 1 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통과됐죠. 예. 내년 1 월부터. 그래서 두나무와 이제 합병, 요게 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전자공시는 대한조선, 하나오션, CJ 대한통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TSMC가 AI 버블론을 잠재워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괜찮았고, 반도체 좋았고요. 유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TSMC 실적 호조, 골드만삭스 금융주 급등, 이란 리스크 완화로 유가 급락, 그다음에 고용 지표 좋았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회. 일라일리는 근데 FDA 비만 그 먹는 알약 있죠. 그게 승인이 연기됐대요, 결정이. 그래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TSMC가 AI 버블론은 잠재웠고 실적이 뭐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목요일 미국 증시는 TSMC 실적에 힘입어 좀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가 주인공이었고, 투자를 많이 늘릴 거래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반도체 장비주가 급등했습니다. AI 칩 수요가 실제한대요. 이게 하도 요즘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 CEO도 AI 거품 아니야? AI 거품 아니야? 아니래요, 그냥. 예, 우리가 믿읍시다. 예, TSMC CEO가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예, 믿어야죠. 자, 그리고 TSMC 오늘 실적과 설비 투자 계획은 AI 트레이드가 버블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켜 줬다. 금융주도 최근에 부진했지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BOA, 뭐 블랙록 다 좋았고요. 유가는 이제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경제 지표는 괜찮았고요. 예, 뭐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도 뭐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TSMC가 AI 수요 확신 속에 역대급 설비 투자. 4분기 순이익이 35% 급증했고, 2026년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520에서 560억 달러. 작년에 409억 달러 했거든요. 근데 올해 전체 설비 투자 35%가 늘리겠대요. 이게 수요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좀 넘치는 거죠. 그래서 AI 칩 수요는 실제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미국에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장비주가 좋았고, 가이던스도 다 좋았어요. 매출액 가이던스, 1분기 매출 총이익률, 자본 지출 다 좋았고, 근데 이제 멘트가 중요한데, 장비는, 그러니까 장비 투자 계속 할 거다. 올해 매출 30% 이상 증가한다. 예. AI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고객들이 누구예요? 빅테크나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제 물어봤겠죠. "야, 너네 진짜 AI가 도움이 돼? 투자 더 할 거야?" 그랬더니만 너무 도움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빨리 좀 더 만들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I 메가 트렌드를 확신하고 있다." 예. 그래서 AI 고객들이 미국 공장의 생산 능력 할당을 요청을 했대요.
모두 똑같이 말하고 있답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병목은 TSMC 칩이다. 좀 놀라운 사실이 전력이 아니래요. 우린 전력이나 메모리로 알고 있는데 TSMC는 "아니다. 뭔 소리야. 우리 칩 때문에 병목이야." 예, 서로 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두통, 굳이 두통이라고 부른다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다. 그걸 좁히기 위해서 엄청 투자하겠다." 그래서 시장 반응도 TSMC 같은 기업이 이 정도 수준을 지출하면 이게 AI는 단기 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요런 내용이고, TSMC의 업데이트는 AI 수요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유럽 장비주들한테 실질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ASML이 오늘 많이 올랐죠. JP 모건도 이제 실적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이번 사이클은 AI 주도 슈퍼 사이클로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예, 이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병목은 전력이 아니라 칩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인텔에 대한 경계심도 있어요. 인텔이 생각보다 경쟁한대요. 근데 물론 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UBS는 요즘에 시장이 괜찮잖아요. 안이함이 빠지지 말래요. 너무 낙관론이 펼쳐져 있다. 경계해라. 이런 얘기고, 월가와 일부 이제 기업들 간의 그 약간의 그 이 바라보는 태도가 좀 다르다. 월가는 너무 낙관적이고 메인스트리트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좀 신중하다. 미국은 고평가돼 있다. 아니 근데 미국 고평가 얘기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라서 이게 뭐 그렇게 우려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레버리지 베팅. 아 근데 보세요. 방금 TSMC가 뭐라 그랬어요. 수요가 이렇게 좋다. 예. 그 레버리지 베팅이 좋다는 건 아닌데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보면 TSMC의 CEO의 말을 보면 참 요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고를 하긴 했는데 이게 시장이 먹히기는 좀 어려운,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RBC 캐피털은 엔비디아 주가 30% 급등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새 좀 부진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낮기 때문에 괜찮다.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전히 AMD나 구글 TPU나 이런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괜찮다고 했고요. TSMC 급등, 엔비디아도 좋았고, ASML 장비죠. 골드만삭스, 일라이릴린 좀 빠졌고, 테슬라는 오늘 뭐 큰 요즘에 이슈가 없어요. 로켓랩은 투자 의견이 좀 낮아서 조금 빠졌고, 레딧은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높게 유지했음에도 차익 매물 때문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드렸고, 오늘의 차트는 없습니다. 없었고, 이슈 하나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아, 요거 예, 오늘 16일이죠. 맞습니다. 그 밀란코박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옛날에 들어는 봤는데 이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사 보면서 '아 맞다. 이분이 이제 테슬라에 있던 분인데, 밀란코박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있죠. 그거 개발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회이사로 임명된대요, 자문역으로. 그러니까 보면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 특히 22년 초기 단계 테슬라의 그 손이 있죠. 요거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대요. 인간의 손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자유도를 설계한 거고, 액추에이터 개발을 총괄했대요. 그러니까 로봇 전문가예요. 여기에서 모셔온 거죠. 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보틱스 생태계의 핵심 기업이자 수많은 엔지니어들에게 영감을 준 기업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란코박이 작년 6월에 물러났어요. 예, 테슬라에서. 자기 이제 가족들하고 있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차 손 잡은 겁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박민우 사장 아시죠? 이분도 영입했어요. 이 사람은 엔비디아랑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하던 이 인재를 하나씩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석 회장이 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인력을 그냥 끌어오고 있어요. 빅테크에서 정말 대단한 인력들을.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실제 양산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할 거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현대차가 뭔가 좀 앞서가죠. 이제 PER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9배밖에 안 되는데 PER이 테슬라가 200배거든요. 이 격차를 얼마나 줄일지, 예, 관심이 기대됩니다. 예, 관심이 예, 됩니다. 그래서 좀 요 중요한 이슈라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좀 먼저 기업 분석부터 해 드릴게요. 현대차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이번에 이제 CS 갔다 오셨는데 일단 18배 줘야 된대요, 현대차. 그 얘기를 하셨고, 왜냐하면 테슬라 200배, 샤오펑 58배, 나머지 샤오미, BYD, 리오토는
그 로봇 사업 진출만 했지 아직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들은 PER이 16배, 20배 받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왜 그거 못 받냐 이거죠. 그래서 18배 받아야 된다. 이들 평균이 18배니까. 현대차가 더 우위잖아요. 그죠? 목표 주가 그래서 65만. 저는 이제 50 얼마 받는데 더 높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그건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저는 그냥 PER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니까. 예. 당연히 더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훨씬 더 잘 보시죠. 그래서 뭐 65만 원 꼭 간다는 게 아니라 이 근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아니 저 중국 회사들이 18배 받는데 현대차는 둘 다 하는데 로봇하고 자율주행.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구글이 왜 현대차 손 잡았냐 이거죠. 물리 데이터. 요거를 현대차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 공장 데이터는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봇 기업들 다 벤처 회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피겨에 이 회사들은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실제 공장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안 줍니다. BMW가 주질 않죠. 예. 근데 이제 현대차는 포스노미스에 그냥 주는 거죠. 예. 같은 회사니까. 그래서 요 이제 로봇 행동을 이제 훈련시키는 뭐 무조코 요걸 또 갖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가상 공간에서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토르란 칩을 심고 그리고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로봇이 스스로 막 행동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시스템 가지고 그래서 엔비디아, 구글, 현대차는 이제 그 협력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억짜리 복권인 줄 알았는데 당첨 상금이 10 억이었네요. 알고 봤더니.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한항공이 좋았습니다. 대한항공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진짜 안 갔지만 드디어 실적 진짜 잘 나왔고요. 이렇게 안 좋을 걸로 좀 본 부분도 있어요. 주가 진짜 부진했잖아요. 4분기 영업이익이 기대를 넘겼고 중국인 입국도 많았고 한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여행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미국 AI 투자가 많으니까 항공기에 반도체 실어 가거든요. 화물도 되게 좋았대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좀 새로운 게 이 방산 사업도 해요. 항공우주 사업이 있거든요. 방산합니다. 예. 근데 요게 매출이 2배나 성장했대요. 이게 좀 놀라워요. 이것도 밸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이제 방산주가 일부 들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이슈죠. 매출 비중 6%까지 증가할 거래요. 그럼 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항공우주 사업 부문에 여기도 주목한다. LIG 넥손, L3 해리스랑 협업해서 항공 통제기 전자전기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PBR 0.7배로 싸다. 예. 환율만 좀 안정화 되면 돼요. 환율만 안정되면 못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환율 때문에 발목이 계속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 좀 좋아지길 더 기대해 보고요. 자, HK노인은 4분기 영업이익 좋다고 합니다. K캠 매출, 위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데 국내 매출 좋아요, 여전히. 중국도 로열티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음료 부분 리콜이 있어서 안 좋았는데 이것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1월 달에 얼마 전에 K캠 미국에 드디어 FDA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결과 나옵니다. 그럼 내년 1월에 출시할 거고 경쟁사는 이미 출시를 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좀 있죠. 또 유럽의 라이선스하고 유럽에도 뭐 수출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HK이노인의 최근 주가는 이제 이런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신청을 하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미국 그 승인 기대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코미코도 이번에 실적은 좀 괜찮은데 요 코미코는 좀 TSMC에 공급하는 거 아세요? TSMC의 부품 같은 거. 예, 그 이렇게 뭐 코팅 서비스나 이런 거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좀 증설하고 있고 예. 대만에 이어 T사의 그 미국 팹 T는 이제 TSMC겠죠. 그리고 애리조나 여기 이제 세정 코팅 또 해야 되는데 미국에 이미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도 공급하고요. TSMC도 공급하는 거죠. 파운드리. 신규 공장 건설 때문에 감가상각의 부담은 있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좀 더들 수 있지만 매출 성장 믿음은 더 견고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TSMC가 놀라운 실적을 냈고 많은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도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KB증권의 정동희 연구원님이 그 지금 현대건설기계 앞으로 매출과 이익률이죠. 예, 이렇게 가이던스가 올라갔는데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렇게 제시했고 다소 근데 보수적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환율도 1,350 원으로 잡았는데 1,350 원은 너무 낮은 수치 같고 지금은 군사 엔진 공장 신규 가동 관련한 일시적인 비용 증가인데 이거를 굉장히 또 많이 반영을 시켰나 봐요. 실제 실적은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2020년 실적은 가이던스죠. 가이던스. 가이던스 밴드의 하단보다는 상단에 근접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건설기업 업황은 북미 지역 제외하면 양호하다. 북미도 주택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해요. 이제 주택 이렇게 공급도 늘리려고 하니까 북미도 좀 나아질 것 같고 신흥국은 이제 금강 같은 거 있죠. 그런 이제 투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럽도 좀 회복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근데 로봇 이것도 피지컬 AI에 저는 관련주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예. 로봇의 핵심은 연구 자석이고 광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비상 발전기 만듭니다. 예. 발전기 엔진 만들어요. 예. 옛날에 인프라코어가 이제 합병했죠. K2 전차에 탑재되는 엔진도 제조하는 걸 알려주시죠. 매력이 많아요. 현대건설기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마린 엔진하고 요런 이제 기업들은 좀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전 말씀을 드릴게요. 자립할 수 없는 미국 원전. 미국 에너지부가 매년 이제 어떤 보고서를 내는데 인력 현황 나왔는데 기존 원전 인력은 58,000명 된대요. 근데 신규 원전, 그러니까 원전 산업 내 인력이 58,000명인데 기존 대형 원전 운영은 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되게 적은 거죠. 신규 원전 관련 인원은 특히 건설업이 2,100, 제조업이 1,70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형 원전은 2기에 3,000명 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300개 줘야 되는데요. 인력이 어디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설계원만 4,495명, 제조업만 7,940.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전주가 뜨거운 거죠. 이제 미국 시장 열린다. 저도 이제 작년에 예상했던 중에 올해는 원전에서 미국에서 뭔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의 손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김성내용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 993억 달러. 예. 테슬라 옵티머스 밸류가요 2,800억 달러래요. 그걸 64.45% 할인했대요. 근데 여기서 근무하시던 핵심 인재를 데려온 거죠. 예. 밀란코비. 현대차 시총은 100조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삼성증권에서는 이번에 주인공이 현대차였대요. CS. 피지컬 AI 경쟁에 제일 중요한 지능을 향상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현장 데이터를. 그래서 과거 애플카 이슈와 다른 점은 그때는 갑을 관계였죠. 애플이 갑이고 현대차가 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스턴다이내믹스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차 공장에 액션 데이터가 없으면 테슬라와 경쟁하기 어렵죠. 당연히. 목표가를 65만 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피지컬 AI는 작년 CES 기점으로 시작된 트렌드고 올해 정말 이제 핫한 그런 트렌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는 AI를 못 쓰면 안 되는데 도메인 지식을 쌓을 기회를 주지 않는 고용시장. 이게 뭔 소리냐? 앞으로는 AI를 잘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가 취업의 핵심이래요. 그래서 저번에 댓글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내용도 궁금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고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냐 AI가 그런 보고서가 있냐 그랬는데 뭐 여기가 이제 나오는 보고서 중에 하나겠죠. 예전에는 학력이 낮으면 비숙련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로스쿨 나온 변호사도 AI 못 다루면 그냥 비숙련자인 거예요. 예, 이제는. 실제로 이제 미국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 채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I가 초급 업무를 다 해버리니까 이 신입 채용이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AI 노출도 이제 높은 분야에서 청년층 고용 비중이 또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직원은 안 자르지만 새로 뽑지는 또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뭔가 AI가 이렇게 신입 변호사도 그렇고 그런 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걸 다 대체해 버려요. 그러니까 신입 채용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청년층 고용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숙련된 직원이 AI 써서 혼자 다 하는 게 신입 가르치면서 일하는 것보다 더 낫죠. AI랑 하는 게. 예. 안 뽑아요. 그럼 청년들이 일을 배울 기회가 없죠. 경험 못 쌓으니 AI 활용력 또 떨어져요. 취업은 더 안 좋아져요. 정말 이게 지금 청년층의 이게 고민이죠. 그 고용 통계 항점 뭐냐면 작년 미국 고용이 늘었는데 거의 다 교육 의료 서비스에 늘어났대요.
다른 분야 준비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대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만 있지. 그러니까 질 낮은 일자리고 실제 취업을 해도. 그래서 신입 채용만 줄이고 근데 AI가 발전하면 재직자도 위험해지고요. AI가 일자리 뺏을까? 이런 논의. 27 년에는 어떤 직업이 사라졌나? 이런 건 논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 학력보다 AI 활용 능력이 고용을 결정하고 이미 일부 분야에선 변화가 시작됐다. 참 무서운 일이죠. AI를 활용하고 잘 다루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그걸 다룰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들도 생기니까 이게 현실화되고 어쨌든 고용은 사실상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런 AI가 생기면서 일자리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좀 나오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걸 좀 나타내는 네 보고서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만큼 중요한 통화 완화 정책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이외의 통화 완화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 완화 정책의 핵심은 기준금리죠. 금리를 낮춰서. 근데 그거 말고도 있어요. RMP. 뭐 흔히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 거죠, 연준이. 예. 그래서 이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해 줘요. 월간 400억 달러씩. 돈이 풀리는 거예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요걸 규제를 완화시키면 뭐 한마디로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더 살 수가 있어요. 국채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연준이 국채 사죠. 이거 완화시켜서 시중 은행이 국채 또 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국채를 많이 사면 국채 값이 오르겠죠.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갑니다. 채권 값은. 금리랑.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금리 인하 효과가 생겨요, 실제로. 그 지니어스 법안 발효됐고 이제 내년 1 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활성화되면 단기 국채를 사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만큼 이 담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여기서도 사요. 그럼 여기서 국채 사면 또 국채 금리가 또 떨어져요. 그죠? 예.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완화. 연준이 이제 건전성, 은행들 너네 건전해? 그랬는데 테스트하는데 이것도 기준도 완화해 주고. 모기지 금리. 요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담보 대출로 된 채권을 사는 거예요. 2천억 달러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채권 금리를 또 낮춰요. 공통점 뭐죠? 채권 금리를 다 낮춥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명확해요. 저거 낮춰 가지고 그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소비도 늘리고 비용 줄이고 예 그다음에 미국 정부도 빚이 많으니까 이거를 금리 인하 말고도 저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버블이 오히려 지금 이게 시장이 버블 생길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거는 버블을 만드는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쉽게 안 무너지는 게 요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동성이 되게 풍부할 수밖에 없어요. 매크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황은 이제 외국인들이 예전과 달리 지금 원화 가치가 약해도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안 팔죠. 그죠?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되게 바뀌었죠, 트렌드가. 그래서 원화가 약하면 우리나라 수출 잘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도 맞지만 뭐 그것보다는 교육 질서가 변했죠. 지금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 대부분 자본재 옛날엔 중간재였는데 브랜드도 없어요. 희소성도. 지금은 안 그래요. 반도체라는 예 막강한 또 전력기기 희소성이 있죠. 그다음에 무조건 싼 거보다 공급의 안보가 중요하죠. 조방원, 조선, 군함, 방위 이거. 예. 싼 거 안 씁니다. 중국 거 안 써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원화 가치가 강할 때 좋긴 하죠. 예. 그런 기업들이 수출할 땐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원 달러가 전년 대비 50에서 60원 이상 급등하게 되면 내수는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임계점은 있다. 영원할 수 없어요. 환율도 내려갈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비중이 되게 높아요. 예. 38.9까지 왔대요. 코로나 이전 최고치가. 지금 36이니까. 그래서 요새 외국인들이요. 반도체, 은행, 자동차 이런 거 적극적으로 사고는 있었지만 이제 한계는 왔다. 그래서 아마 좀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반도체, 자동차보다 IT화돼 운송, 유틸리티, 에너지, 상사 자본재. 그래서 투자 사이클에서 좀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저는 반도체, 자동차 계속 가져가자는 저도 주의인데 여기서 막 이제 뒤늦게 흥분해서 쫓아가는 건 아니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은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시크릿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요새 보고서 보시다 보면 그거 안 느껴지세요? 막 시크릿컬 막 철강 얘기, 막 건설 얘기, 석유왕 얘기 이게 다 전통 경기 민감주거든요. 근데 허재현 연구원님도 비슷한 얘기하고 계시죠. 경기 또는 투자 사이클 예, 도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도 우리가 좀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도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RIA 계좌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오는 서학개미분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팔고 RIA 계좌로 저희도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막 이제 모든 증권사가 RIA 계좌를 만들 겁니다. 되도록이면 LS증권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계좌 나오면. 그래서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자산을 매수한 후에 1 년간 이걸 유지하시면 매도 금액 5천만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들어가요.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어쨌든 세금 내야 되잖아요. 예, 돈 벌면 22%. 1월 말부터 도입할 거. 근데 이걸 비슷하게 했던 나라가 있대요. 인도네시아가 2016년에 해외에 은닉된 자금을 양성화하려고. 근데 효과가 있었대요. 인도네시아 국민 해외 자산이 12.4가 돌아왔대요. 실제 세제 혜택 주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해외 주식 자산이 256조 원이나 돼요. 엄청 많죠. 이 중에 이제 12.4를 적용하면 31조 원이 한국 국내 주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큰 돈이에요. 이 31조면. 엄청난 큰 돈이. 그러면 환율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인도네시아 사례를 집어서 좀 잘 말씀해 주셨고, 대신증권의 이제 이경원 연구원이면 K 주식시장 국면의 전환이다. 연도별 이제 유가증권 이게 뭐냐면 주식 공급입니다. 21년도 기억나세요? 역대급이죠. 이러니 이때 얼마나 IPO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주식 수가 줄었고 이때 지금 줄고 있죠. 구조적이에요.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수가 감소하는 국가예요. 이게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소각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기업들이 잘 따라준 덕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환원의 시대로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2017년에는 뭔 일이 있었냐? 이때는 왜 이렇게 많이 소각이 됐냐?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그때 혼자 다 소각했어요. 다른 기업들이 따라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혼자 이제 특별 소각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주주환원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삼성전자 혼자인데 지금은 넓잖아요. 골고루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이 줄면 주당 가치가 오르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단순한 저평가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왜 강한지 반도체만 가지고 강한 것도 100% 아니에요. 반도체가 좋아서도 있지만 저런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공급망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치, 여기다가 이런 재평가,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 이런 게 어우러지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석유화학은 이제 이유가 있다. 요즘에 주가 상승이 수요, 중국이 글로벌 수요의 53, 공급은 증설하냐 마냐. 원재료는 유가죠. 예. 근데 일단 지금 그동안 공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안 좋았는데 이제 공급 축소 들어가죠. 그건 뭐 다 아실 거고, 중국 정부가 과당 경쟁 방지, 예, 언급을 했죠. 합성고무 시황도 엄청 증설이 많았는데 이제 증설이 없대요. 예. 증설 끝.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날 일 없고, MB 라텍스 요거 장갑 만드는 고무도 이제 증설을 두 기업의 증설 끝으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 원재료는 부타디엔 가격인데 요게 좀 올랐죠. 그래서 판가에 전가시켜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글로벌 스판덱스도 괜찮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금호석유 얘기고, 스판덱스는 어디죠? 효성 TNC. 여기도 이제 공급이 준대요. 그동안 업황부진이 좀 장기화됐는데 중국 업체들도 지금 가동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85까지. 예. 재고도 감소하고. 예. 그래서 주가가 중국 회사들이 81, 63 올랐는데 효성 TLC가 전 세계 1위거든요. 스판덱스. 근데 주가 41%니까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효성, 금호, 이게 최근 그 주가 수익률입니다. 연초 이후. 예, 금호석유 많이 올랐죠. 예. 국도와 이렇게 돼 있는 롯데정밀이 좀 못 올랐어요. 근데 여기도 좀 살아나길 기대해 보고요. 아무튼 금호석유나 효성 TNC가 좋았고, 예, 국내 화학업체들 PBR 너무 낮죠. 스프레드 제품 마진 바닥이죠. 그다음에 요 파란색이 수요거든요. 회색이 공급인데 없어요. 합성고무 공급이 없어요. 금호석유, 그래서 이익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 밸류 PBR 바닥, 효성 TNC도 이익 늘어날 것 같고 PBR 바닥. 예. 그러니까 시크릿컬의 대표 주자인 석유화학도 약간의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중국이 나프타 소비세를 부과한대요. 나프타가 저런 화학 제품 원재료예요. 정유사가 만들어요. 근데 여기 소비세 부과한대요. 갑자기. 웬 소비세? 그래서 이거는 호재예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왜냐하면 이번 소비세를 왜 하냐면요. 중국 정유화 기업들이 탈세한대요. 그러니까 저 나프타를 이용해서 석유화학 제품 에틸렌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연료도 만들어요. 근데 연료 만들 때는 소비세가 $302 들어가요.
근데 석유화학은 세금이 없어요. 아 그러면 중국 이걸 하는 업체들 입장에선 석화용을 만들겠죠 당연히 석유화학용을. 왜냐면 세금 안 내니까. 근데 꼼수를 부린대요. 이 석화용으로 만드는 걸 신고한 다음에 저 연료용으로 만든대요 신고한 다음에. 예. 근데 이게 추적도 되게 어려워서 탈세가 가능했대요. 예. 근데 이제는 여기 0달러 있죠? 여기다 때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세금. "니들 하도 이제 탈세하니까 난 우리 때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저렇게 때려 버리면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올라요. 예 석유화학 제품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한테 인제 호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정유화학 업계도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는 이제 의류, 신발, 화장품 소비 확대 정책 여기 스판덱스, PX 이런 건 정유 그다음에 효성 TNC 같은 기업들한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는 SO일도 많이 올랐으니까 GS 좀 괜찮아 보이고 배당도 많이 주죠. 화학 쪽은 이제 금호석유, 효성 TN 공통적으로 금호석유, 효성 TNC를 다 좋게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4 분기 실적 프리뷰 관련해서 하나증권의 윤재성, 김용주 연구원님이 "최근 중국 석유화학 현선물 가격이 상승세다. 중국의 구조조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석탄 기반 PVC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구체화되면 아시아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될 것 같다. 전반적으로 지금 재고도 낮고 예 석유화학 시장은 반등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을 좀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픽은 금호석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 효성 TNC, KCC는 관심 종목. 태양광도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행이죠. 하나솔루션 좀 안 좋았는데 뭐 미국 모듈 재고가 좀 소진됐대요. 이건 진짜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 이제 희망을 좀 갖고 잘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TSMC 얘기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안타의 백기란 연구원님이 과거 3 년간 집행했던 자본지출 합산 금액이 1,011억 달러에 달했는데 향후 3년 투자 금액이 최소 50에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주요 전공정 장비 기업 포함해서 웨이퍼의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주가에 매우 긍정적일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에서 60% 이상의 투자를 늘린다니까 장비주에 좋은 거죠. 그래서 시장 우려 불식시켰다. AI 너무 많이 투자한 거 아니냐. 이거 우려 불식시켰고 그리고 TSMC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죠. 그래서 코미코를 제시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코미코. 그다음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이제 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수익성 구성 구간 지나서 내년부터는 물량이 폭발할 거래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한테 기회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삼성하이닉스 목표주가 올렸고 하나머티리얼즈도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그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매출액, TSMC 영업이익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자본 지출 예, 늘리고 있죠. 흥국증권에서는 전례 없는 수요로 전후 공정 전반에 걸친 생산 능력 부족이 심각하다. TSMC 또한 장기적인 AI 메가 트렌드에 대한 강한 확신을 얻고 있다. 29년까지 투자를 늘릴 거다. 그리고 메모리는 더 극심한 공급 부정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D램도 투자가 들어갈 것 같다. 예, 한마디로 메모리 파운드리 다 투자가 늘어난다. 장비 업종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TSMC향 장비 공급사는요. 파크 시스템즈 이오테크닉스고 메모리 쪽은 VM, 데스, 이오테크닉스. 근데 여기에 오늘 HP, SP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HP, 흡프스프도 사실 TSMC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NH에서는 AI 강력한 수요를 확인했고 전공정 장비 공통점이 다 보이시죠? 전공정 장비, 코미코, 뭐 이 부품 이런 쪽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메리츠에서는 이제 TSMC가 AI 칩을 거의 사실상 독점하는데 강력한 수요와 공급 부족을 재차 강조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네. 그리고 "아니 너네 왜 이렇게 투자 많이 하냐. 이 클라우드 회사들한테. AI 투자 너네 돈 버니? 과잉 투자 아니야?" 질문을 했는데 딱히 답을 못 했잖아요. 근데 TSMC가 다 알아서 반박해 줬어요. 예. "다 조용히 해. AI 고객들 실제로 필요하고 효용이 있고 예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내가 다 확인했어. 예.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SMC 실적 보고 뭐 AI 뭐 인프라 관련주나 반도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맘 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은 이제 네이버가 좀 탈락했죠. 좀 되게 의외였어요. 네이버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NC랑 좀 같이 탈락해 버렸고 이유가 뭐냐면 중국 기업 모델에 그걸 활용했대요. 그래서 뉴스도 나오긴 했죠.
경쟁력이 훼손된 건 아니에요. 그치만 민감한 부분에서 중국 걸 썼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네이버가 탈락해도. 예. 그래서 이제 자체 경쟁력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AI 경쟁력이 훼손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주가의 악재로 작용을 했고, 차후에 어쨌든 지금 쿠팡 이슈도 있고 두나무 합병 요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풀릴지 모르지만 네이버 검색 또 쇼핑, 스테이블 코인 이쪽에 좀 주목을 일단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거의 할 건 다 했네요, 그래도 빠르게. 예. 자, 대한조선 또 수주 받았어요. 어제도 그저께 수주 받고 어제도 받고 이번에도 2,500억 짜리 잘하고 있습니다. 원유 운반선, 그다음 하나오션도 원유 운반선 초대형 3척 받았고, 대한통운이 노르웨이 이제 정부 은행이에요. 3,000조 자산이 있어요. 여기가 신규로 지분 취득했어요. 대한통운은 아시죠? 택배, 항만, 하역, 창고 3자 물류도 합니다. 그래서 3자 간의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용으로 대신 택배 이제 이런 물류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전자상거래 택배 서비스 하고 있고, 국내 유일의 직영 조직 3만 개의 택배 취급점을 갖고 있고, 그 쿠팡과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쿠팡의 반사 이익을 좀 최근에 얻고 있고, 주 7일 배송도 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택배 물동량은 6% 증가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밸류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PBR이 0.5배, PER은 8.9배니까 최근 분위기는 좋은데, 이 노르웨이 국책은행에서 좀 지분을 신규로 취득한 점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 40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와, 삼성전자 15만 원까지 왔네요.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매력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두산에너블리는 원전주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는 좀 쉽니다. 많이 달렸죠. 모비스도 좀 빠지고, 그리고 삼성생명이 오늘 좋았고요. 고려아이는 히토류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도 6%나 급등했습니다. 실적의 힘이죠. 그 LG전자도 다시 10만 원 향해서 좀 가지고 있고, 삼성 SDS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나그룹 최근에 급등했다가 또 방산주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좀 이슈보다는 좀 맞는 것 같고, 아니 포스코는 또 왜 빠지는 거예요? 기껏 또 올랐다가. 에피스홀딩스 좀 많이 올랐고, 넥스원도 좀 최근에 올랐죠. 그러니까 좀 일부 올랐던 기업들은 대부분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좀 그 호재가 좀 있어서 8.8% 예, 급등을 했고, PSK홀딩스 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도 좋죠. 코미코, 그다음에 로봇주 여전히 뜨겁고, HK이노인도 좋습니다. 반면 오늘은 이제 세트랙 우주항공 쪽, 이게 약간 방산 관련한 우주항공 이런 쪽은 좀 빠지고, 최근에 올랐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ST팜 뭐 이런 쪽 일부 빠지는데, 예, 뭐 거의 좀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쪽에서는 역시 고려아연이 제일 많고, 예, 삼성전자가 뭐 정말 끝없이 가네요. 그리고 방산주 약하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좋고, 로봇주 좋고, 예, 사면도 오늘 8%또 올랐습니다. 반면에 세트랙 아이, 예, 아까 뭐 그 시총 상위 기업들과 거의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주식을 좀 팔고 있고, 요새 기관들이 엄청 삽니다. 근데 이 금융투자가 아마 ETF로 잡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금융투자 엄청 삽니다. 요새 ETF 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건설주 대우건설이 오늘 난리가 났네. 대우도 사실 원전 하잖아요, 사실은. 하는데 왜 쟤는 못 가는 걸까요? 아무튼 대우건설 급등했고, 시총 차이가 이제 10배 차이 나네요. 참. 그러니까 원전 하냐 안 하냐가 참 차이가 크긴 큽니다. 항공주 이제 드디어 돌아섰고, 반도체 좋고요. 백화점도 괜찮습니다. IT 대표주도 오늘 견조하고, 삼성 SDI만 좀 아쉽고, 종합상세, 편의점 뭐 다 견조한 것 같습니다. 증권주도 괜찮고요. 반면 오늘 MLCC 오늘은 좀 빠지고요. 아모텍이 좀 안 좋네요. 아모텍은 뭐가 나왔나요? 얘도 MLCC인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MLCC가 좀 안 좋고, 예, 공작기계, 2차전지, 정유, 우주항공 좀 빠지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좀 안 좋죠, 조선주하고.
로봇주도 일부는 좀 차익 매물 나오고 뭐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는 좀 오늘도 부진하고 태양광도 오늘 좀 일부 좀 부진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이게 좀 돌아선다고 하는데 참 그죠? 예. 하루를 못 가네요, 하루를. 조선주. 예. 근데 업황이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뭔가 펀더멘털이 망가져서 무너지는 경우. 예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견뎌야죠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 드렸고 자 이제 제가 2시 인데 좀 시간이 돼서 또 나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5천 갈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주에 5천 찍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찍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시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 커지니까 그 점 유의하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함께 배우기 올라오고 내일 1 시부터 저희 이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여의도 거기 6 층에서 예 내일 1 시부터 4 시까지 저는 3 시부터 이제 강의는 하는데 강의는 있으니까 또 신청해 주신 분들 꼭 와 주시고 혹시 못 하신 분들은 당일날 오셔도 괜찮으니까 예 자리만 있다면 예 보통 노쇼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뵐 분들은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